280페이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80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 그거를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로 가야 되느냐 할 때, 이거를 가야 돼. 객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하고 객체를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는 이제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29회 때도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이 다 되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래보세요. 이렇게 나왔거든. 보세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뭐, 건저당권이 있다. 이래놨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할 때, 자, 봐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 범위가 있어요. 일단 요 세 개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따릅니다.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요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라.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 목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거거든.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이지.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목적이. 그 다음에 지역권의 목적 있죠.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 인수, 관망이지. 그러면 남의 땅을 빌릴 때 통행으로 빌렸다. 그게 목적이라. 인수는 농수로라, 농수로. 그게 목적이라. 관망은 일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러면 통행이다, 인수다, 가면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목적이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그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라 왜 필요적 기재가 아니냐? 전세는 전세 계약서 속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자, 이거를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 위에 건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래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한다. 어드와이더.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걸 답으로 만들면은, 자, 이 글자로 보세요. 국어 시간이거든. 자, 이래놨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덱스다 X. 목적은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럼 여기 글자로 보세요. 목적인 범위. 그러니까 목적인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는 과죠. 과니까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그 얘는 X입니다. 이는 목적인 범위죠. 목적을 말한다, 범위를 말한다, 범위를. 이는 O입니다. 여기 기출문제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해두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목적은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딱 기억해 두시고 요 글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범위자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부는 범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일부입니다. 그러면 요 글자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도면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래서 부동산 일부 딱 들어가면 뭐가 좋으라? 도면. 그럼 여기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래거든. 토지의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때에는 대장을 첨부해야 한다. 오덱스다 X. 토지의 일부니까 대장이다, 도면이다, 도면.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그럼 요까지 딱 외워졌죠? 자, 그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요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요래 공부를 하면 돼.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답을 뭐를 먼저 내놓고 공부하느냐 하면은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그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번이 나와. 3번. 들으면 두세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어. 비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어.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어. 자, 두 번째. 등기를 2번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는 2번을 해요. 지역권 등기도 2번을 합니다. 지역권 등기도 2번을 하는 거라. 그 여기서 잠깐 보면은
자, 요래 됐거든. 요래 됐거든. 요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도로입니다. 요게 갑의 땅 등기부입니다. 요렇게 되어졌어. 요래 됐죠. 앞에 거는 갑구입니다. 뒤에 거는 을구입니다. 그럼 요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요 토지의 소유자가 을이에요. 자, 이때, 을은, 정답입니다. 을의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근데 갑의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마다 있다. 요 빌려주는 땅을 성역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가는 땅을 요역지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 그러면 갑은 이 땅을 빌려 써줘. 쓴다는 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이쪽이 권리자고 이쪽이 무슨 자다? 의무자. 그럼 요거를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요 성역지 등기용지 1 이렇게가 지역권 설정 등기 요래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자, 소유권 이외에는 전부 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전부 다 공동신청입니다.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하고 난 다음에, 요 토지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쓰고 있다는 표시. 1.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요 됐죠? 자, 그럼 요 글자를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역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요역지 지역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거는 성역지 지역권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성역지 등기용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앞에 성역지는 안 쓰는 거예요. 여기는 요역지라고 써야 돼. 왜? 안 쓰면 성역지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요역지입니다. 그럼 여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 등기는 등기관이 몰랐냐? 직권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용지에는 공동신청을 하는데 요역지 등기용지에는 등기관이 몰란다? 직권을.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요 토지가 성역지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럼 성역지 등기용지에는 이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해야. 그러니까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그럼 여기는 성역지를 표현해. 그러니까 결론은 정답입니다. 성역지 등기 용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 등기 용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한다. 즉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목적, 범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간, 뭐 이렇게가 지역권자 이렇게 놓으면서 요역지 이래 놓는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목적은 통행이다. 범위는 이래 나오죠. 동쪽 100제곱미터다. 뭐 기간 나오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도면도 나와야 됩니다. 왜? 부동산에 여기 동쪽 100제곱미터니까 부동산 일부다 전부 다 일부. 그럼 여기 도면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지역권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 다음에 요역지,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한다. 아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땅을 위해서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를 한다. 그럼 요 토지 등기부에다가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해야 하네요? 해.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해야 하네요? 해.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죠?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제가 해볼 때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해.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한번 합시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도와이다. 오. 두 번째,
성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요역지 등기부에도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이걸 신청을 하냐 직권을 하냐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뭘 한다? 직권. 요거는 정리합니다. 성역지 등기용지에 지역권의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한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다가 지역권의 등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요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뭘로 한다? 직권. 요게 뭐다? 신청. 요게 되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까지 딱 해놓고 제가 조금 더 적어놓고 공부할게요. 여기에 이제 차임이 있어요. 여기에 채권액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채무자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권 이외에요. 여기에 처분 권한 없는다.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공부를 해봅시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오도와이다. 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오도와이다. 오. 그럼 임대차 할 때는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무슨 액? 채권액.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금액을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 그럼 제가 잘 쓰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 돈이다, 돈 아니다? 돈. 돈이다, 돈 아니다? 돈. 돈이다, 돈 아니다? 돈. 돈은 필요적이라고 그랬다. 임의적이라고 그랬다. 필요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지료가 있어야 되거든. 지료가 있다, 없다. 그 말은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는 있어도 되고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답을 바로 내놓고 공부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답을 딱 내놓고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딱 공부를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답을 내놓고 공부합니다. 이 다섯 개를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을 해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런 거나 쓸데없는 소리라. 그냥 딱 한 가지 합니다. 이거는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예요. 돈을 빌리든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쓸 때는 두 개가 똑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돼.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있지. 그 두 개만 갖고 딱 공부하는 거라.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지. 이거는 뭐다? 지료. 이는 뭐다? 지료. 요거는 뭐다? 차익. 요거는 뭐다? 이자.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딱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죠? 시간과 돈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답만 따갑니다. 시간은 모든 등기는 답이 똑같습니다. 이게 안 쓴 모든 등기도 답은 똑같아요. 시간은 전부 다 임의적 기재입니다. 필요적 기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임의적이고 돈은 필요적인데 시간은 예외가 없어. 전부 다 임의적이라.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가 있어. 예외. 그거는 세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어떨 수 민법을 배워야 되거든. 요 세 개다 이 말. 보세요. 지료 있죠. 지료는 돈이지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이자 있죠. 저당권의 이자는 없어도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에요. 차임, 임대차는 차임이 필요적 기재지 보증금은 필요적 기재가 아니다. 이때 공부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보증금은 법에 규정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보증금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민법에 임대차가 나오거든. 임대차에는 차임이 있습니다. 차임은 선급이 원칙이다, 후급이 원칙이다. 그럼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후급이 원칙입니다. 그 말은 한 달 다시 합시다. 차임은 월세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거는 매월 1일 날 주느냐, 30일 날 주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30일 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급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갔거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주인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한 다음에 집주인이 내가 불러주는 쓴다. 그럼 뭐라고 써놨냐? 월세는 매월 1일 날 주기로 한다. 이래 써라 한다.
그럼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했거든. 임대차는 후급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내가 임차인이 고개 탁 들고 주인 아저씨 월세는 마지막 날 주는 건데 왜 1일 날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 그럼 집주인은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 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해. 그러니까 집주인이 달라면 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훗날에 임대차를 주면 꼭 후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후급이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한 달 살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29일까지 살고 야밤 도주할 수도 있답다. 그냥 갚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미리 받아 놓는 거라. 그 다음에 집을 월세를 매월 준다고 그랬는데 월세가 밀릴 수도 있답다. 그러니까 미리 좀 받아 놓는 거지. 그게 보증금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보증금은 법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거래 관행상 인정이네요. 결론만 따갑니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법의 규정이 있는 거는 차임의 규정이 있는 거지.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개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 공부할 게 있답다.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럼 올해 29회 시험에 칠판을 보세요. 이게 나왔어요. 자, 정리합니다. 존속기간이죠.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걸 맞췄잖아요. 저당권에서 이게 시험에 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딱 넣으면 있잖아. 절대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 절대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수 따기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게 박사 논문 쓰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책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 따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빌려 쓸 때는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돈하고 시간이고 시간은 예외 없어. 전부 다 임의적이라. 돈은 예외 있어.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 있어. 몇 개? 3개. 그럼 요 3개만 딱 이해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잖아요. 맞다. 그럼 출제인도 요걸 갖고 시험 문제를 답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잠깐 해보세요.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자를 볼까요? 처분 권한 없는 자거든. 법을 조금 배워야 됩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 이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이런 거예요. 오케이? 글자를 보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문장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답입니다. 5살짜리 꼬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사망을 해버렸어. 그럼 일가친척 아무도 없어. 5살짜리 애만 남았어. 그럼 5살짜리 애가 전부 다 상속을 받았겠지. 그러면 5살짜리 애가 부동산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말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재산 관리는 그 집을 빈집으로 놔둘 것이냐, 임대차를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임대차 줄 수 뭐다? 있다. 그때는 상속인이 임대차를 줬다. 상속재산 관리인이 임대차를 줬다. 상속재산 관리. 그럼 상속재산 관리인을 이름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를 보세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채무자의 이름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당연히 써야 됩니다.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걸 써야지.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거든. 제가 이제 좀 전에 이런 말을 썼죠.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합니다.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정우야 이래 부르느냐, 목정우야 이래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 부른다? 정우. 그 말은 성은 당연히 몫이기 때문에 몫이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을이죠. 저 정합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그러면 뭐 성권입니까? 소유권의 전세. 그러면 이제 전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소유권자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저당 줄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저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전세죠.
맞죠?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1에 1, 전세의 저당. 앞에 전세라는 말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앞에 소유권자를 안 써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전세의 저당이죠. 지상의 저당, 요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일 때 그 권리를 표시한다. 이래 나오는 거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문제를 내거든. 오케이? 네. 그럼 그거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 이제 객체를 배우러 가야 돼. 객체는 앞에서 공부를 했거든. 했는데 이걸 한 방에 다 다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대상이거든. 이거 알면 공시법의 10%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10%를. 그럼 원점에서 다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는 용의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이것만 딱 공부하면 돼. 하나는 무슨 권? 용의권. 하나는 무슨 권? 저당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뭐다? X. 이걸 조금 강크게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럼 강크게 공부를 한다는 말은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요거를 잘해야 돼요. 요게 무조건 한 개예요. 나머지는 여기 다 오는 거야. 나머지는 요거 한 개고 나머지는 여기 다 와. 다 오는데 실제 가져오는 거는 두 개밖에 안 가져와. 하나가 처분의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하나가 소유권이.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용의권 한 개. 나머지 이라면 되는 거라. 나머지는 여기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답은 똑같습니다. 소유권은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제가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하나는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이중. 그 다음에 하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대지권도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가등기도 여기서 나와요. 오늘은 이거는 안 배우거든. 아니, 그러니까 요 제목만 딱 알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돼버리는 게라.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나눌 줄 알거든. 그 용의권 하나 하고 나머지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그럼 공부하기 얼마나 수월해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부동산 일부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일부를 갖고 예를 들 때는 항상 뭐를 갖고 예를 들었다? 방 한 칸이라면. 아파트 방 한 칸. 그거보다 더 쉬운 예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예요. 그럼 쉽게 봅시다. 방 한 칸. 요 밑에 거 그러면 봅시다. 방 한 칸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없지? 그럼 방 한 칸만 은행에 저장 잡힐 수는 뭐다? 없지. 방 한 칸만 매매할 수는 뭐다? 없지. 그럼 방 한 칸만 전세 들어올 수는 뭐다? 있다. 임대차 들어올 수 뭐다? 있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항상 요래 묶어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에 안 되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됩니다. 자, 하나만 해보면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요래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합병하기 전입니다. 100번지의 전세가 있어. 일필지 일부에 있다, 전부에 있다, 전부에 있으면 100번지에 있으니까 전부에 있지. 맞죠? 네. 그럼 합병을 합니다. 지웠죠? 합병했죠? 그럼 한 필지가 되었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전세는 요거만 짐이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 합병하기 전에는 전부였는데 합병을 해버리니까 일부가 됐잖아. 그럼 일부에 전세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합병을 해주는 거지. 일부에 전세되니까 합병이 된다. 그럼 만약에 자, 정리합니다.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아직 합병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은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1필지 전부에 있다. 이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전부에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일부라면은 제가 요래만 쓴 게 일부지. 맞지? 됐죠? 그럼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전부에 있습니다. 합병합니다. 자, 지금은 합병입니다. 한 필지가 됐지. 합병을 해버리니까 뭐가 됐다? 일부의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기 올해 29회 시험의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럼 틀린 것을 고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O 덱스타 X. 합병할 수 뭐다? 그 올해 시험에 답이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요래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합니다. 그럼 요거 외워졌죠? 그럼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럴 때는 모르겠거든. 둘 중에 한 개를 적용을 해보세요. 지분이죠. 그럼 우리 공동 소유일 때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을 매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분이 매매가 된다, 이 말. 그럼 지분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분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풀 때는 이래 봅니다. 지분을 매매하면 소유권이 이전입니다. 두 번째, 가압류입니다.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럼 가압류 다음 단계는 경매입니다. 경매 다음 단계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저당권이죠. 돈 못 갚았죠. 뭐 들어간다? 경매. 바로 소유권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O 덱스타 X.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도 담보권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전세는 전세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됐죠? 이중이죠. 그럼 여러분들 요 이중은 제가 이랬죠. 보세요. 집 하나 봅니다.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 1층은 갑에게 전세를 줬어. 2층은 을에게 전세를 줬어. 전세가 두 개죠. 이중이다, 이중 아니다? 이건 이중 아닙니다. 각각 준 거지. 각각. 여기서 이중이라는 말은 2층을 을에게 전세 주고 병에게 또 전세 주는 게 이중이지. 또 전세 주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 준 겁니다. 오케이? 네. 이중의 전세는 O 덱스타 X. 그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이 10억입니다.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 1억, 하나은행 1억, 여러 개 저당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압류 10개 들어올 수 뭐다? 있다. 물론 소유권은 이중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제가 외우기 시키고 요랬거든. 이 두 개를 먼저 딱 외우는 기라. 맞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있잖아. 반대다 이 말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OX 이렇게 쓴 게 아니고 OX 이렇게 딱 몰아버렸잖아요. 맞지? 됐죠? 그럼 저기서 하천이죠. 이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공법을 공부할 때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국가가 그래 그러는갑다 이러면 그러는갑다로 넘겨야 됩니다. 하천은 여러분들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하천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됩니다. 그러나 용익권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용익은 사용수익이거든. 하천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모래자갈 다 퍼갑니다. 그래서 법에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요래 딱 하면 돼. 그럼 나중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개 중에 하나가 대지권이거든. 여러분 대지권은 있잖아요. 글자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만. 자, 여기 글자 하나만 딱 알면 되거든.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제가 보세요. 답을 먼저 내놓고 할게요. 자, 보세요. 답을 먼저 내놓고 합니다. 이거는 아파트고, 이는 단독주택이에요. 이는 아파트고, 이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입니다. 매매할 수 있어. 오케이? 물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는 같이 사고 팔지.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따로 일반적인 토지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르었다면 땅하고 건물도 따로 매매가 되는구나 이래 알면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런데 집합 건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집합 건물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는데 집합 건물은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는 사람을 구분 건물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대지집,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지 사용권이고, 그렇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 그럼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권이고? 소유권이지. 맞죠? 물론 남의 땅을 빌려서 집 지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그럼 공동 소유하면 글자로 보세요.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그럼 땅의 면적이 얼마고? 5000.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1701호 있죠? 1701호 있죠? 이걸 을에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이를 분리해서 하는 건 안 해준다, 이 말. 그럼 만약에 이것만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 근데 대지 사용권은 을이 갖고 있다, 갑이 갖고 있다, 갑. 맞죠? 그럼 을은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땅에 대한 권리 없는 건물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양자는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그럼 칠판을 잠깐 오세요. 분리 뭡니까? 요것만 딱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분리 처분이니까 토지만 소유권 이전 안 되는 거예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 되는 거예요. 토지만 소유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셔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지만 집합 건물은 안 된다더라. 그래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국가가 허용 안 해준다더라. 그래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거기다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니까. 깊게 들어갈 것도 없고. 됐죠? 그럼 요게 된다면 1위로 따져보세요. 딱 나중에 오세요. 요거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처분이지. 여기 소유권 이전이 처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게 사용 수익 처분이잖아요. 맞다.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처분이다, 처분 아니다? 이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처분이니까 정답입니다. 건물만 소유권 이전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요것만 소유권 이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에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럼 건물만 소유권 이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 같이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요것만 이전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합시다. 요리 해보세요. 칠판에 오세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니, 지금 너무 쉬운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갑이 요게 1701호의 소유자라는 거 이해합니까? 갑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갑이 이 땅을 을에게 매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갑이 갖고 있던 대지 사용권 을에게 같이 간다, 따로 간다? 이거 이해합니까? 그럼 이것만 가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문자로 말하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게 이해가 된다면 요것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같이 다녀야 된다. 이거 이제 이해됐죠? 그럼 이걸 문자로 해볼까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소유권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그 말에 양자를 분리 처분할 수는 뭐다? 없다. 이 말에. 그럼 쉽게 해봅시다. 갑이 이 땅을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그럼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럼 분리처분이다, 아니다? 아니. 전세 줬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만 전세는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괜찮아. 요거는 민법의 집합 건물을 조금 배워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요래만 공부하세요. 요 두 개를 분류만 딱 해놔 놓으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 공부가 아주 재미있게 끝납니다. 왜? 하나가 O니까 하나는 X로 딱 끝나버리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공부 딱 해볼까요?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번에 지상권입니다. 2번에 지역권입니다. 3번에 전세권입니다. 4번에 가압류입니다. 5번에 예를 들어서 임차권입니다. 됐죠? 1번에 가압류입니다. 2번에 가처분입니다. 3번에 저당권입니다. 4번에 압류입니다. 5번에 전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지. 결론은 이거는 용익이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지. 지금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한 번밖에 안 쓴 것 같은데 한 번 해볼게요. 1번에 이사도라 덩컨, 2번에 에디트 피아프, 3번에 루살로메,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유나. 그럼 답은 몇 번이다? 송유나가 답이잖아요. 아니 외국 사람 4사람 놓고 한국 사람 1사람 놓으면 그게 답이지.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러니까 이 2개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 뭐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치더라도 저당권만 갖고 갑시다. 그럼 이거는 용익이고 이거는 저당이죠.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말은 이거 다르다라는 말은 이거 4개 쓰고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니. 그러면 공부할 게 없다니까. 아니 어떤 문제를 묻더라도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4개 놓고 요거 1개 놓으면 이게 답이고 이거 4개 놓고 이거 1개 놓으면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출문제 일어났거든. 진짜 일어났어요. 1번에 등기, 2번에 등기, 3번에 등기, 4번에 등기, 5번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지.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에서 우리가 다 배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분류한다는 거 이게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용익이잖아요. 이거 용익이잖아요. 이건 용익이잖아요. 이거는 용익이잖아요. 이게 용익이다 아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이거는 용익이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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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익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4개 놓고 이거 1개 놓으면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합니다. 통과.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조건 용익권만 딱 외우는 거라. 용익권 1개, 나머지가 기타. 이랬다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282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282페이지 가면 이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지우겠어요. 칠판을 보세요. 이 너무너무 지금 아까운 거거든. 아까운 건데 꼭 기억하세요. 꼭 공시법은 일단 2개로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민법하고 공시법을 공부하는 자세가 틀리는 겁니다. 민법은 칠판을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럼 수평이다, 수평 아니다? 수평이지. 민법은 수평입니다. 오케이? 그럼 대등하다, 대등하지 않다? 대등. 그러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입니다. 사인과 사인입니다. 막말로 말하면 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내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고 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등기소가 있거든. 1이 가잖아요. 1이 가잖아요.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거는 등기소는 국가기관이다, 기관 아니다? 기관. 그럼 이거는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공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법은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법은 O도 있고 X도 있고 세모도 있고 다양해요. 공법은 무조건 OX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제출해라 하지 마라. 답은 OX밖에 없다니까. 제출한다 안 한다. 이거 필요적이다 아니다. OX밖에 없다니까 공법은.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자세를 갖고 가면 돼. 공법은 답 그거잖아요. 인감증명 제출한다 안 한다. 등기필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필요적 기재이다 아니다. 그거 OX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라. 맞죠?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2개가 나왔죠? 그럼 2개 다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되면, 아, 반대거는 반대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라. 그럼 만약에 지분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분의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됐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2페이지를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282페이지에 이제 여기도 이것도 뜻만 알면 돼.
뜻만. 그러면은 다 해결이 돼.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뭘 배우러 가느냐 이러면은 요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앞에서 배울 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죠. 전세 줬다. 이게 뭐다? 설정. 매매했다. 뭐다? 이전. 지금 우리가 요거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죠. 여기에 그럼 하나만 해놓고 갈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죠. 이걸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볼게요. 요래 해보세요. 요래 됐죠.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 여기에 권리자 기타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송윤아 이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700-123-1234-567입니다. 전세금이 5억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수업을 할 때 그냥 아까 전에 말할 때는 그냥 갑 이랬었지. 맞죠? 그럼 갑 쓰면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썼다 안 썼다? 썼다. 그거 썼죠? 자, 그럼 요래나 놓고 이제 그럼 들어가 볼게요. 번호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어.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거라.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손댄다 안 된다? 그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말은 이름을 바로 적어줬어. 전세금 바로 적어줬어. 전세기간 바로 적어줬어. 그럼 그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거지. 그런데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경정입니다. 변경입니다. 말소입니다. 말소 회복이에요. 요래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멸실 등기입니다. 변경입니다. 요 6개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아. 그럼 불일치할 때 분류를 또 해놨죠. 요거는 갑골구가 불일치하다. 요거는 표제부가 불일치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써놓고 해봅시다.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 지금 전세가 있잖아. 여기도 감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감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됐죠? 요거거든.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가 제가 화살표를 끄집어내 볼게요. 요렇게 끄집어냈죠? 그럼 요 흰 글자 있죠? 요거는 표제보다 갑골보다 표제부니까 부동산 표시지. 변경 경정입니다. 요거 있죠? 요게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러면 낱말투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뭐가 있다? 종류. 그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죠.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됐죠? 권리의 변경이죠. 요게 이제 이러는 기라. 여기에서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 그럼 이게 전세이라면은 전세금이 나와야지. 전세 기간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요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요게 달라졌다면 시작.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요거 있죠? 요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요거는 요거. 그럼 한번 해볼게요.
등기명의인 말과 등기명의인의 표시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등기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그럼 자연인, 법인, 비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명의인의 표시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있죠? 요게 전세금이고 전세기간이지. 그럼 요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권리의 경정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잘못 적었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해결했죠? 그럼 말소죠. 말소는 그냥 쉽게 합시다. 전세기간 끝났어. 그럼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제가 하나만 대놓고 해볼게요. 요리 오세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입니다. 자, 정합니다.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등기다? 멸시. 권리가 없어졌다. 시작. 말소. 그럼 말소라는 말은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고, 멸실이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이게 무슨 등기다? 말소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까지는 해봅시다. 요 두 개거든. 그럼 쉽게 해봅시다. 제일 먼저 뜻은 됐습니다. 그럼 신청이죠. 단독이냐 공동이냐입니다. 그럼 계명이죠. 계명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단독이다 운행이다? 단독. 단독이니까 등기부정보 인감 제출한다는다? 아니. 그럼 요거 달라졌다고 해서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그럼 이름을 계명을 했다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호적을 먼저 고친다, 호적. 그럼 호적을 들고 가야지. 얼마나 공부하셔요. 그럼 요거죠. 전세금이 달라지죠.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아까 전에 갑, 을, 1억, 의무자, 권리자, 2억, 의무자, 권리자, 5천, 의무자, 권리자. 지금 이거잖아요. 맞다, 맞다. 그럼 공부할 게 없다니까.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세 개를 익숙시켜 갑니다. 자, 그러면 섞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면 시작.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지료를 잘못 적었다면 뭐다? 권리의 경정. 면적이 달라졌다면 뭐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시작.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 채권액이 달라졌다면 뭐다? 권리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되는 거라. 아니 공부할 게 어디 있어? 할 게 없지. 부동산 표시 딱 이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거는 전세금.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아, 저 양반 전세니까 전세금이라고 했겠구나. 그럼 지상이면 지료라고 했겠구나. 저당이면 채권액이나 이자라고 했겠구나. 그런 게 머릿속에 떠올려져야지. 저는 항상 피부에 와닿으니까 전세를 갖고 설명하는데, 그럼 이걸 차임이라고 하든, 채권액이라고 하든, 지료라고 하든,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답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거든. 그 정도 공부해두면 됩니다. 그래가,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를 배워야 되거든, 마지막에.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책을 덮으세요.